부동산 특유에서 상위 2%에 한정을 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허점 투성이 상위 2% 종부세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 논란이 있고 행정력 낭비는 3대 약점이 있다 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사실 오늘 기사 가져온 거 제가 이거 하나만 가져온 게 아니고 총 5개를 가져왔습니다. 5개를 전부 다 꼼꼼히 보진 못할 거고요. 이 5개 기사를 통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상위 2% 종부세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특정 아파트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존중한다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종부세 2%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 그리고 정부는 상위 2% 종부세 과세 조세 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온 여기 기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박하는 듯한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는, 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수무폭탄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부동산 특위에서 마지막까지 이슈가 됐던 게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상위 2%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긴 줄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있죠. 그 부분이 장특공이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약간 흐름을 제가 보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좀 약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조선 비즈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6월 21일 이렇게 올라간 기사입니다. 출처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엽 기자님이 작성한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비문 갈등 끝에 표결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를 상위 2%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 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상 초유의 과세 방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아직 최종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여당에서 부동산 특위라는 곳이 있었고, 약간 일종의 태스크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만들었는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가지고 하도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 그럼 표결하자 해가지고 의원총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표결을 붙인 거예요. 표결을 붙이니까 이제 찬성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여당에서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여당 내에서.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법으로 되려면은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 물론 여당이니까 정부와 청와대, 소위 말하는 당정청이 모여가지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과정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 위반 아니라고. 어떤 내용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걸 보신 다음에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냐면,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누가 종부세를 내게 될지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 경기 부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매년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당은 내년 4월에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토대로 상위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종부세 시행령의 징수재산 금액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조세 관련 전문가 분들이시겠죠. 이 같은 발상이 조세 후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거든요. 이 조세 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후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2%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부세 납부 대상 금액이 종부세 시행령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령은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요거 위헌이죠, 위헌. 위한이 아니라 오타네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상위 2% 종부세가 위헌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거는 진짜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 위헌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자, 2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상위 2%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매년 4월 중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상위 2%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 금액을 매년 6월 1일 이전에 공시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위 2%라는 게 물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해당 없어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매년 2%가 달라지잖아요. 그 2%를 매년 정해가지고 이거를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가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매년 저걸 해줘야 돼. 자, 이에 대해서 과세 기준과 대상을 매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확정된 뒤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조세 여건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을 뺀 부동산만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위 2%를 대상으로 과세하게 돼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이 된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해마다 전국의 모든 집들을 세로로 줄 세우게 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매년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도 힘들걸요. 왜냐하면 세수가 얼마나 거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누가 대상인지 잘 모르니까. 가장 큰 피해는 납세자들이겠죠.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번에 집값이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내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갑자기 3, 4%인데 2% 안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반대로 다른 집이 떨어졌는데 내가 좀 많이 떨어지면 빠지는 거고, 전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게. 상위 2% 부과가 시행이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현재보다 일단은 줄죠. 크게 줄겠죠. 현재 기준인 9억 원 초과하면 올해 1가구 1주택 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인데 개편한 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을 하면 납부 대상은 8만 9천으로 줄어든다. 이는 2019년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8만 3천 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세에 영향을 받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를 매년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 이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거 위헌 소진도 있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종부세법에는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들을 다 법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데 시행령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법원, 법에 이제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종부세법에는 상위 2%에 과세한다는 취지만 담고, 그러니까 법에는 큰 틀에서 내용만 담고 구체적인 거는 매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저도 약간 너무 황당했어요, 조금. 해마다 6월 1일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나와야 그해 의 종부세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문은 국가 법령 체계에서 헌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법률로만 조세 요건을 정한다는 뜻인데 조세 법률주의 규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요건을 매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셈이다. 자,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법학은 잘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좀 물어보시고요. 이런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있고요. 이 법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시행 규칙이라는 걸 달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도세 비과세 있잖아요. 사실 양도세 법이란 건 없어요. 소득세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실무에서 이제 보시는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법하고요, 여기 시행령.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법원. 여기 이제 재판하러 가는 그 법원이 아니고, 그
근본 본자 있잖아요. 이거 맞나? 오랜만에 한자 쓰니까 잘 모르겠네. 이게 법의 어떤 근원이 되는 뭐 그런 거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다. 지금 그거거든요. 시행령까지는 봐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네 번째 기사 요거거든요. 조세 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법학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매년 시행령 정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하는 헌법 조문을 국회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다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게 권력상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나라가 이제 행정부가 좀 힘이 세긴 세죠. 실제 하니까. 그런데 너무 행정부가 힘이 세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법부에서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법률에 정하고 그 법률에서 정한다는 내용을 맨 상위에 있는 헌법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헌법 조문을 국회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 내용이 먼저 나오니까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 결정상 권한을 과도하게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과세와 관련된 입법은 국회의 근본적 의무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라고 우려했다. 자, 정부 입장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을 정하면 공시가격이 바뀔 때마다 매년 종부세 납부 대상을 새로 선정해야 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좀 정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공시가격 선정을 둘러싼 반발도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 공시가격 선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현재 나타나는 양상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더 커질 거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을 맞서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을 걸러내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는 셈인 거죠. 할 일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상위 2%라는 기준에 과세할 경우 부유세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사실 이제 이 논리 가지고 좀 미는 거죠. 상위 2%가 이 정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고 심플하고 와닿는 것들이 처음엔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상위 2%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똑같이 해봅시다. 똑같이. 상위 5%니까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2%고 왜 5%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냐는 거죠. 이거는 어떤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치열하게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정책 위반자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한 반에 50명, 이제 저희 때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50명 막 했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한 반에 50명이 있는데 다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 미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돈을 걷어서 뭘 하자고, 예를 들어서 하자고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좀 힘든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정 형편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야, 제일 잘 사는 위에 5명이 내. 한다고 해봐요. 그럼 나머지 45명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아니, 근데 그 5명은 그 무슨 죄예요,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어떤 논리인지 생각 안 해요 지금. 근데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좀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합산한 기준으로 상위 2% 안에 들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 집안채가액이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 들어버리면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재산이라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정말 조그만 거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자산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거냐. 그런 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만 가지고 이렇게 2%로 자른다는 게, 야,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집이 많아도 그냥 고가주택 전세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의 차이에 따른 주택 유형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상위 2%를 정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말 잘했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장기적으로 90%까지 맞춘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30년까지고요. 단독주택은 35년까지예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주택은 훨씬 더 빨리 땡겨요. 25년, 27년 이런 식으로. 그 말일 거야 아마. 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70점인데 단독주택 50%예요. 단독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55.8이고 15억 이상 주택도 63%에 불과해요. 즉 아파트만 엄청나게 내는 거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보다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시세로는 더 싼 아파트가 공시가격으로는 더 비싼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럼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단독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큰 그림인가?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맞추려는?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자,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때 대상 물건이 종부세 대상인지 불확실하는 문제도 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돈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가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사서 종부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상위 2% 순위 정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당론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거.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시고, 제가 관련된 기사 4개 더 가져왔거든요. 좀 볼까요? 자, 종부세 상위 2%만 만약에 물린다, 납부하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1억 5천만 원 아파트가 85만 원이 절세가 된대요. 20억 아파트는 최대 220만 원 줄어들고,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 비슷한 내용이 한겨레 신문도 있더라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걸로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상위 2%만 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줄을 쫙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전제 조건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등, 2등, 100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니들만 내 이거잖아요, 지금. 너희들만 내. 자, 근데 이게 제가 단순화해서 100명으로 하니까 이렇지, 실제로는 수십만 명이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여기 지금 여기 막 몰려있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요 사람들, 요 사람들. 이 중에 2% 안에 들어가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살짝 벗어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요 중에도 사실 우리 정서상으로 보면은 고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일부러 정서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다 다르니까.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뭐 낼 수도 있겠다라는 분들이 여기 다 있으면서 빠지겠죠. 그러면서 세금 안 내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재산세만 내면 되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과세 시주택 가액별 인하액을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공시가가 9억에서 11억 5천만 원은 혜택이 86만 원. 50억 원 혜택은 300만 원 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더 안 내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종부세를 상위 2%로 정하니까, 비율로 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세 요건은 명확하게 금액으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율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뭐 다른 나라 사례 다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 실제로도 없다라고 이렇게 관련 기사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지금. 비율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짠 해야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당 부동산세 개편 존중하지만 청와대는 불확실성이 있다. 좀 요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한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위 2% 부과안처럼 100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는 방식의 세금이 전무하다. 이게 100분위로 끊는다는 게 이제 비율 퍼센테이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긍한 모습이다. 그래서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에 여당과 정부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지금 이거. 언제 하려고 그러지 이거? 다만 여당의 부동산 세금 완화하는 기조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제 한번 이렇게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거죠.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거다. 제발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이 1주택자 실수요자는 제발 보호를 해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깨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가져온 5번째 기사. 제발 요거는 좀 해라. 공급은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는 벌써 20몇 번을 냈잖아요. 자, 이제 그 밑에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뭐 올림픽 나오고 재난지원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제 아시죠? 예, 더 힘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기획재정부 수장이시죠. 홍남기 장관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세 법률주의 위반과 상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분의 의견은 뭘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의견은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인데 이것도 시행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소득세법 법에 있고 그 금액이 시행령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한데 뭐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뭐가 안 맞냐면 자 보세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법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을 9억으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종부세 2% 이건 뭐냐면은 종부세법에다가 이렇게 뭐 어디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대상을 2%라고 지금 비율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요 관련된 시행령을 매년 개정해야 되거든요. 매년 개정. 그러니까 단순히 법에는 모든 걸 다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걸 행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은 대통령 영역이니까. 더 자세한 거는 뭐 좀 교수님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예고편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마 오는 금요일 날 명사 초청 특강에서 아마 김성일 회계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다. 숨은 폭탄. 도대체 이 숨은 폭탄이 뭐냐? 이게 이제 중앙일보 6월 23일자 기사인데 종부세는 확실히 줄어든 건 맞아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상위 2% 줄이니까. 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공시가 20억이면은 종부세 27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양도차익 20억 초과 장특공제 한도 50%.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사람 중에서 9억 초과분 장특공 받지 않습니까? 이제 12억으로 바뀌겠죠.
12억으로 바뀌면은 어쨌든 비과세 기준 넘어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장특공 최대 80%인데 이게 양도차익이 최대 20억이 넘어버리면은 한도를 80에서 50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똑같은 1세 1주택자인데 세금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저지는 세금이 더 많을 거다.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인기 엄청 좋죠. 반네퍼라고 하는데 지금 팔 수 있는 금액이 32억 84제곱미터가 그리고 15억에 만약에 매입을 했다. 계속 10년 동안 거주했다. 그럼 이때 장특공 80% 받으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8천만 원인데 양도차익이 17억이기 때문에 장특공 비율이 60% 내려가면 양도세가 1억 6천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종부세까지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좋아요. 여기에 종부세 합쳐버리면은 종부세는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양도세에서 장특공 축소로 인해서 늘어나는 양도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종부세 감소 부분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400만 원 줄어드는데 양도세는 7,600 많아진다는 거죠. 400만 원 대 7,600만 원. 야, 이거 느낌이 확 오네 그냥. 팔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특공을 해주는 취지는 그냥 이게 기분 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한번 또 그래야 되나? 장특공을 해주는 취지는 내가 A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팔고 이사를 가고 싶잖아요. 이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학군 이유도 있을 테고요. 직장도 있을 거고요. 뭐 노후가 됐으니까 더 새 거로 가고 싶을 있고요. 설령 이유가 없어도 그냥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올라간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만약에 너무 많아 버리면은요. 내가 이거를 팔고 났을 때 금액이 이게 살짝 줄어야 되는데 만약에 많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이쪽 집으로 이사를 못 가요.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이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장특공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 1주택 비과세니까. 그리고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 내는데 이렇게 보존해줘야지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으니까 80%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정치인분 한 분 중에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도 양도차익 꽤 많았는데 세금 내는 거 뭐 얼마 안 됐잖아요. 1,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고 가야지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부세 400만 원 돌려받고 양도세는 7,600을 더 낸다. 그럼 7,200만 원 손해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비슷한 내용 한번 했었으니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해가지고 5개 기사를 봤어요. 종부세 상위 2%가 이런 이슈가 있다. 확실히 세금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게 실제 통과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실제 통과될지는. 그렇죠? 자, 그리고 종부세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1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에서 세금을 더 낸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꼭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문제가 아니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거 완전 상충되잖아요. 지금 요 내용하고 지금. 맞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1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 문구를 읽으면서 대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느라고 약간 정신 없었을 텐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곧 있을 멤버십 특강하고 명사초청 특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일일이 다 댓글을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남겨달라고 한 거는 그 절친분들한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바뀔 수 있다. 근데 큰 틀에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큰 틀에서 바뀌진 않을 거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만 하고 이제 뭔가 보완책을 하고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매년 이런 혼란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